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1월 26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장 중후반까지 사실 좀 시장 지수가 좀 살아있었는데, 자, 후반에 좀 크게 밀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역시나 매도세가 강하죠. 이 매도세가 멈춰줘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기관들이 지금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좀 약간 역부족이죠. 항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개인과 기관들의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코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밀린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는 여전하죠. 모든 종목들도 사실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해요. 자, 이동평균선은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추세를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기화선 자리를 코스피가 깼다는 얘기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못 들려놓게 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오고 하향하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코닥 시장이 오늘 이 조금 멈춰줄 듯한 분위기에 있던 가격대가 바로 예전에 18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요 강력한 저항 지지선이에요. 이 지지선 끝에서 끝났죠. 이렇다는 얘기는 내일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하방으로 쭉 주식이 더 밀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항상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물론 주식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이탈하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고, 정말 올라가려면 이렇게 변곡점 뚫고 올라갔듯이 뚫어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돌파하고 뚫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혹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동평균선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하기도 하죠. 사실 이동평균선은 누구나 5일도 아니고 한 1시간만 배우면 배워요. 개념부터 쉽죠. 뭐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더해서 나누기하면 5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 HATS가 지금 발달해 있는 이 시점에 자기가 원하는 선, 뭐 3일선, 뭐 4일선, 5일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이 되는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집중되어 있던 공매도들이 있기 때문에 HLB나 HLB생명과학이 코스닥 150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강한 공매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외국인들이 기법이 두 개죠. 개인들은 좀 약하지만 외국인들이 취할 수 있는 기법은 항상 상승에만 있진 않아요. 자, 상승에서도 상승 추세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하지만 하락 추세일 때는 공매도를 통해서 역시 수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양방향 다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죠. 하지만 개인들은 아직은 하락장에 공매도를 하는 불평등한 이 불균형한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누구나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다면, 벽이 없다면 당연히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긴 하지만 역시나 공매도는 개인들에게 여전히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한데 지금 금융당국에서 자,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공매도 금지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 내에 재개할 수도 있고, MSCI 선진국 워치리스트 편입의 허들에 작용할 수도 있는 자, 이런 상황까지 대놓고 있습니다. 즉,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죠. 요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의 편입에 대비하려면 상반기 내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MSCI 편입하려면 외국인이 돈 벌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도 돈 벌 수 있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지금 많이 금지되어 있고 코스닥 150에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면 공매도가 개방이 되면 이렇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위험성이 있는 이런 시장, 그리고 금리 인상, 긴축에 가든 빠른 긴축에 관련한 이런 악재가 있었을 때 공매도는 전 종목으로 다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식의 급락은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리스크인 거죠. 자, 물론 공매도가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어요. 만약 올라갈 때 너무 과열되는 걸 막아주고,
또 그게 과열됐을 때 고점에 몰리는 이런 이 상황 때문에 사실 공매도를 한다는 건 알겠지만 누구나 공평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교육받고 이렇게 하면 공매도가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지만 올라갈 때 신용대출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공매도도 좀 그렇게 쉽게 개인들이 누구나 쉽게 주식을 차입을 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불리하죠. 개인들한테 항상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는 이런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통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역시나 하락장에도 개인들의 불만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사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가 되는 거죠. 하락장에 공매도도 심하고 거기에 반대 매매까지 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여기에 공매도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SKIT, 삼성 SDI, SK바사, 크래프톤, LG화학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관련해서 당연히 뭐 공매도가 회사가 안 좋거나 위험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개인들도 지금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라든가 어떤 미래 가치, 큰 대기업이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업이익이 잘 나는 회사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법으로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여기다 공매도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기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대 밀리지 않게끔 공매도의 완벽한 좀 보완,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저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상승장에서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개인들이 쉽게 공매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락장이 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공매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락장에 이게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반대 매매라든가 신용 매매 같은 경우엔 개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탐욕과 욕심에 앞서서 무리하게 미수를 쓴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이 자본금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신용을 쓰게 되면 당연히 하락장에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개인들의 탐욕이라 하지만 멀쩡한 주식, 영업이익이 좋거나 좋은 주식들까지 개인들이 그 종목을 좋게 보고 정말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를 매수를 했는데 공매도 기법만 가지고 공매도를 해서 떨어뜨린다? 자,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역시나 공매도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HLB 공매도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오늘 4%대 마감을 했고 항상 투자 리스크 크게 마감했다가 오늘 좀 적게 마감했는데 역시나 그만큼 많이 밀렸다는 얘기죠. 종목이 많이 밀렸고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거의 5거래일째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의 공포감이 개인들에게 많이 있는 거죠. 자,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해주고 있고 역시 외국인들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이렇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잘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들도 3거래일 동안 잘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보면 오늘 8%대 나왔죠. 주식만 조금 올라가고 뛸만 하면 공매도가 나와서 눌러버리니까 역시 개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을 보면 일봉에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3550원을 찍었고 241선 기준으로 보면 각도가 꽤 크게 밀려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밀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을 찍고 돌아갈 만도 하지 않나 싶고 HLB에 관련한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련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하락은 굉장히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보고 월봉의 선택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하고의 싸움인데 공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 공매도가 많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쉽게 할 수 있다면 역시나 하락할수록 개인들도 좋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20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점까지 와 있고 자, 주봉이나 일봉에서 전혀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있고 최초에 241선을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하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꾸준히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사고 또 다음 달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또 사고 그 다음 달에 또 사고 그러면 평단가는 낮아질 테고 투자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단기 스윙으로 들어갔는데 어떠한 기준도 없이 끌고 간다거나 특히 240선 깼다 일단 매도 아니면 매수에 따라도 매도 그리고 저점 지키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역시나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이 여기서 반등해서 상한가 가도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예전에 저점 대비 엄청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중간중간 반등은 있을 수는 있어도
역시나 20개선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사거래가 매수하고 있고 역시나 개인들만 홀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매도세가 있고 결국 나눔전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넥스사이언스죠. 순간 뭐 긴급성이 낮다 그러면 순간 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켜컵이 매물대가 쌓여 있죠.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라갈 때 이 종목을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했으면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에 반해 HLB나 HLB 생명과학은 또 올라간다고 해서 차익 실현 좀 빨라요. 사실 지금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올라갈 때 내비뒀다 이전 고점들 근처에서 50% 차익 실현한다든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HLB 이 제약인데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최초의 20개월 선을 깬 3개월 전이 굉장히 위험했었고 지금 이렇게 쭉 밀리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면 중기적인 추세에서도 역시나 우하향,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한번 우하향을 타면 계속 우하향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일봉에서 최저점 다시 찍었습니다. 호가창이 1,950원대인데 이 만원대를 깨게 되면 호가창이 1,000원대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HLB 테라푸틱스가 좀 반등을 해주었는데 사실 크게 반등했다나 이런 건 아니고 예전에 21년도 8월 달에 지켜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딱 꼬리를 찍고 돌아선 거죠. 여기 깨면 역시나 이전 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고 자,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전 저점들까지 와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 전일의 저점을 극복하고 돌아섰는데 이 갭으로 뛰어간 부분을 다 메꿨죠. 자, 이렇게 갭으로 뛰어간 이 부분도 다 메꿨고 이렇게 또 이 부분도 거의 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투자자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틀 동안 외국인이 모았죠. 저점에서 좀 사모으는 분위기입니다. 자, 노터스는 장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20개선을 깨놓은 상태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다시 돌려놓거나 회복해주지 못하면 추세가 깨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주봉에서 역시 20선 돌려놓자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계좌 관리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5일선도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고 최초의 241선 깼을 때는 깨고 쭉 밀려서 옆으로 가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죠. 물론 여기서 순간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240점 못 지켜주면 쭉 밀려요. 어떤 이 주식의 일종의 섭리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계좌 관리를 해야 되고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 잘 지키고 돌아섰고 자,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습니다. 일봉에서 240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깼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다시 반등할 수는 있어요. 대량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죠. 예전에 엄청 조용하던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는 대부분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좋은 변화가 생긴 거고 항상 모든 주식의 변화는 이 대량 거래, 즉 거래량을 반드시 유익 있게 봐야 돼요. 이 대량 거래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닌 저점에서 들어왔을 때 이거 모든 종목이 다 공통점인데 유심히 봐야 되고 만약 깨면 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깨면 일단 흔들었다가 20일선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다시 한번 뛸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 들어온 대량 거래의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HLB 파워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약간 밀리긴 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죠. 일촉 즉발까지도 가긴 했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날지 아닐지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나토군들도 지금 좀 양갈래까지는 아니죠. 어쨌거나 의견이 분분하죠. 지원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지만 이렇게 영국이 나토군이 또 지원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지금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세계적으로 전쟁은 정말로 세계 증시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좀 불안감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고 결국 미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 유럽 같은 나라들도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한 거는 결국은 이런 러시아나 나토 같은 이런 세계적인 전쟁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거죠. 다행히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좀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공포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자,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HLB 그룹들 차트가 아마 똑같은 말이 많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자주 반복된다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보셔도 되고 2, 3일에 한 번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자, 어쨌건 오늘 고생하셨고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